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공급 부족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기를 틀어 막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완성차 기업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에이펙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또 어떤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드립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발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반도체 쇼티지라고도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일단 오늘 주인공인 넥스페리아라는 기업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넥스페리아. 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있는 범용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네. 네덜란드의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 대기업인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야 삼성에 한참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잘 나갈 때는 사실 필립스도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 반도체 사업부를 NXP라는 이름의 회사로 떼어낸 뒤에 네. 이거를 KKR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에 파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이 NXP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들고 있습니다. 네. 이 NXP는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3강 중에 하나인데 넥스페리아는 이 NXP의 범용 칩 사업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페리아의 주인이 바뀐 거는 네. 2017년이에요. 당시 NXP는 저부가 가치 범용 칩 사업은 접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는 칩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을 시도하는데 네.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범용칩 사업부 그러니까 넥스페리아는 중국 휴대폰 조립 기업인 윙테크라는 기업에 팔아버립니다. 예. 당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반도체 기업들이 사 모을 때인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걸 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난달 말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불시에 장악해버립니다.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범용칩 수출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고요. 어쨌든 넥스페리아 네덜란드 기업인데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중국 기업이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이상하죠. 네. 중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네덜란드 수입을 막았으면 막았지 그렇죠. 네덜란드 기업의 수출을 막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흐름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건의 발단을 먼저 보시면 네. 발단은 지난 9월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 을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넥스페리아의 모회사인 윙테크란 기업을 미국산 기술 및 부품 공급망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윙테크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자회사인 넥스페리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네덜란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구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못했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 9월에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으로 리스트업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버립니다. 이게 11월 29일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 입장에서 조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넥스페리아가 만든 그 범용 칩은 유럽산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동 제품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미국 수출 통제 제재 대상이 되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비상 조치를 내린 겁니다. 비상 조치 어떤 건가요? 조금 재밌는 법이 있던데 네덜란드의 상품 가용성 법이란 게 있습니다. 상품 가용성 법, 상품을 네.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이 법은 세계대전 이후 그다음에 냉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됐던 1952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필수제의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도 서구에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당연하게도 지금껏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 정부가 이 법을 처음으로 발동해서 넥스페리아의 CEO이자 윙테크의 회장인 장 쉐쟁이라고 하는 인물의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윙테크가 보유한 넥스페리아의 주식 100%의 의결권을 독립적인 관리인의 통제에 두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해버리고요. 물론 초강수를 뒀네요. 맞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1년간 임시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 여튼 이유는 장 쉐쟁이라고 하는 인물이 넥스페리아의 생산 능력, 자금, 그다음에 지식재산,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거를 윙테크로 부당하게 이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안보상 큰 위협이 되는 비상 상황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장 쉐쟁이 계속 CEO로 있으면 넥스페리아는 미국에 칩을 팔 수 없다라는 미국 당국의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윙테크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그렇죠. 날벼락일 수밖에 없고 네. 때문에 자국 기업이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서 넥스피엘의 중국 공장에서 만든 범용치 수출을 중국 당국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장을 막으면 다른 공장에서 그렇죠. 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거예요. 넥스페리아는 값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범용칩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그래서 이미 과거 NXP 시절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이렇게 짭니다. R&D는 네덜란드 본사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웨이퍼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독일 함부르크와 영국의 맨체스터 공장에서 하고요. 네. 그걸 그대로 싣고 가서 중국이랑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 같은 후공종을 한 뒤에 고객에게 인도하는 그런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윙테크가 인수한 뒤에 중국 동관에 있는 후공종 공장에 대대적인 증설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넥스페리가 생산하는 전체 분량의 70% 정도를 패키징하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우시 공장까지 합하게 되면 네. 70에서 80% 물량이 중국을 거쳐야만 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수출 통관을 막아버리면 예. 넥스페리아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출하량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통 구조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생산 구조가. 맞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못 만들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아직 현실화한 건 아닌데 예. 다만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서 이번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요. 넥스페리아의 칩 공급 중단이 즉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유럽 자동차 제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11월부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는 지금 심각하게 보고 맞습니다. 있군요. 네. 사실 공식 발표 수치에 따르면 넥스페리아의 전체 범용칩 시장 점유율은 9.6%밖에 안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피니온, NXP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3강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한데 네. 다만 값싼 저부가 가치 범용칩으로만 좀 대상을 좁혀서 보면 네. 넥스페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40%나 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이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기업도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의 범용칩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서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많이 좀 있는데 생산해내서. 범용칩을 만드는 건 사실 쉬운 건 맞아요. 예. 근데 범용칩 같은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칩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과는 달리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 개별 반도체거든요. 뭐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다이오드, 그다음에 증폭이나 스위칭 같은 걸 담당하는 트랜지스터, 이제 발열 문제 등을 잡는 모스펫 같은 그런 칩인데 네. 이런 범용칩이 뭐 자동차 엔진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운전 보조 시스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에이다스.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에어백, 라이트, 에어컨 센서, 그다음에 배터리 관리 부품. 오, 그럼 자동차에 차 한 거의 대 맞습니다. 다 들어가는 차 한 대에 한 500여 개의 그 범용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마진율이 낮아서 이걸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가 사실 넥스페리아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재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넥스페리아 물량이 중국 당국에 묶이게 되면 당장의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네. 당연히 가격이 뛸 테고 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좀 약간 비상 상황이나 네. 하면 비싸더라도 뭐 쓰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대체 칩을 구한다고 해도 바로 쓸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우선 칩을 바꾸려면 그 칩에 맞춰서 전체 모듈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도 사실 부품사가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듈을 재설계를 해야 되고 다른 걸로 그냥 끼워 쓰는 건 아닌 맞습니다. 거네요. 그다음에 또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절차라고 하는 거 다시 거쳐야 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게 사실 개별 부품의 인증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팔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우려하는 건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수개월 동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반도체 쇼티지 당시에 경험했던 생산 중단, 그다음에 신규 자동차 인도 지연 사태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건데 네, 왜 팔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NXP가 넥스페리아를 판 건 2017년 무렵인데 뭐 돌이켜 보시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 체계 이거에 대한 조금 일종의 신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자유무역이라고 네네. 하는. 네. 그래서 사실 범용칩 같은 경우는 마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원 기업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후공정 공장도 중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두고 원가를 낮췄던 건데요. 그래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싸게 쓰자라고 하는 게 사실 글로벌 분업체계의 모토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 넥스페리아도 중국에 팔았던 것이고 중국노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나는 싸게 쓰니까 좋고 뭐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시대 글로벌 분업체계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이걸 무기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그 신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된 거죠. 중국은 공급망을 쥐고 있게 되면 서방 국가들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매우 잘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목줄을 죄어오자 뭐 공급망을 무기하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히토류이고요. 히토류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필수 원료나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기업이 장악하는 걸 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한 5, 6년 사이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넥스피리아 말고 또 어떤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2022년에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넥스페리아가 2021년에 영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뉴포트 웨이퍼 팹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영국 정부가 이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요. 2022년에 발효된 뭐 법을 소급 적용해서 강제 매각시키는 건데 네. 당시에도 뭐 이번 넥스페리아 사태와 같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넥스페리아의 뉴포트 웨이퍼 팹 인수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거래 차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에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중국 사모펀드에 팔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네. 2023년엔 프랑스가 중국 기업이 지배하는 반도체 기술 기업 오미게 지분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하죠.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향 파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 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완성차나 부품 업체가 조금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범용칩의 뭐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블 소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듈이라고 하더라도 넥스페리아가 쓰는 범용칩을 넣은 모듈 그리고 다른 모듈 아. 이렇게 정말 대비가 잘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더블 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조금 치명적인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는? 당국의 설명입니다. 아.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는 해야 한다. 뭐 이런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기사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반사 이익을 조금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요. 팬데믹 반도체 쇼티지 당시에도 현대기아차 등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가 조금 대비를 잘 해놔서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넥스페리아 쇼크가 장기화하면 그 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로서는 다행이긴 한데 네. 이게 뭐 길어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해결 방법 어떻습니까? 쉽진 않아 보여요. 네덜란드 당국이랑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네. 둘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랑 중국의 패권 다툼의 결과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미국이 반도체 봉쇄를 조금 헐겁게 풀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에 발맞춰서 히토리 수출 통제를 조금 터주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 뉴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둘 다 봉쇄망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참.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그렇죠. 분기점이 이제 될 다음 것이다. 주가 세계의 눈과 귀가 경주로 맞습니다. 쏠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뭐 허그를 한다. 그러면 극적으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네. 다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알 모르는 수가 상황이죠. 없는 건데 언제는 다음 주까지 좀 맞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저니의 Faithfully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